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자, TV 똥덩이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제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요번 시리즈에서 이야기할 내용은 여기 질문을 적어 주신 분이 있는데 히읗규라고 하시는 분이 여기다가 이제 적어 주셨는데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제 칼럼도 읽어 보셨다라고 제가 지금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밴쿠버 중앙일보에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이래가지고 문답 형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들었던 내용들 또 받았던 질문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제 문답 형식으로 해서 칼럼 쓰는 게 하나 있고 여기 밴쿠버에 교차로 하고 교육신문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지금 칼럼을 쓰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가끔 이제 거기에서 공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는데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말씀하신 여기서 이제 질문이 수학 강의를 보면서 이제 개념화를 하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삼차함수 그래프를 보면서 질문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예, 왜 수학이 어렵게 느껴지고 왜 그런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에서 수학 공부를 뭐 이 문제는 삼차함수는 이렇게 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걸 제가 이제 가르치거나 하진 않잖아요. 저는 일반 학원과는 다른 거기 때문에 저는 공부 방법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공부 방법을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요거 잠시 적고 제가 글을 쓰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이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과 공부를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차이냐면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수동적이에요. 수동적. 왜냐하면 배우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가 나를 가르쳐 주거나 책이 있어서 내가 책을 통해서 배우거나 아니면 뭐 미디어라든지 뭐가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 알려진 것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 무엇인가를 통해서 알았을 때 이거를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두뇌에게는 굉장히 큰 즐거움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기에는 조건이 있죠.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내가 그것에 관심이 있을 때 예. 그럴 때 이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이라는 거죠. 무엇인가 누군가 가르쳐 주는 사람, 책 또는 뭐가 없으면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죠. 배운다라고 했을 때 항상 가르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반면에 공부는 이거는 능동적이에요. 공부의 개념,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이제 제가 요 두 가지를 나누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학교에 배우러 가고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공부를 하러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앞서서도 예고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언어라는 것이 내가 단어를 선택하고 말하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실제 내 두뇌가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 두뇌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내 두뇌에서 벌어지는 일이 내 말로 그대로 나와요. 이게 가끔 가다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매스킹이라고 그러는데 이 내가 왜 이제 영어로 이제 매스킹이라고 하는데 뭐죠? 포장한다. 예. 그게 뭐냐면은 내가 머릿속으로는 내 이득만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나한테 이득이 오는데.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흔히 쓰는 말이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이제 실제로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이건 내 이득이다라고 얘기하면 비난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득이 가도록 공정이란 이러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말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공정하고 거리가 멀죠. 공정과 거리가 먼데 이 사람은 공정을 외치고 있다 그러면 머릿속과 이 두뇌가 생각하는 게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면 포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포장을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도 나오고 뭐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그 비춰지는 말을 사람들이 왜 그 미디어에서 보면 뉴스 같은 데서 보면 분석해 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서 이게 그런 뜻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믿을 수가 있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포장하고 실제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중인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게 이중인격이죠. 내 실제로 생각하는 건 이런데 또 다른 두뇌에서는 포장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중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공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이제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실제 내 두뇌의 발달을 생각을 하면서 논리적인 사고를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말과 두뇌의 생각, 두뇌에서 벌어지는 생각이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고 하면 배우는 것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왜냐? 제가 이제 그거를 뉴스를 보면서 하나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 한국의 영부인이라 그러나요? 뭐 그 저희 대통령의 와이프라고 하는 그 이 사람의 이 논문 표절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국민대가 뭐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표절이 뭔지. 표절이란 게 뭘까요? 이 표절, 색깔을 바꿔볼게요. 이 표절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쓴 것을 내가 그대로 갖다가 베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베끼는 게 아니라 물론 많이 바꿔요. 열심히 바꾸고 하는데 실제로 바꿔도 그게 그대로 티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뭐 제가 실제로 그 논문을 정확하게 보질 않아서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표절이라고 하는 시비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빌려서 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나는 게 얼마 전에 그 유희열이라고 하는 사람서부터 가수죠. 가수 가수 맞나요? 지금도 가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곡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했던 곡 중에 여러 개가 뭐 표절 시비에 들어갔고, 또 그러고 나니까 이게 뭐 무슨 그 이적인가 하는 사람한테도 또 그 시비가 돌아가고 또 이렇게 몇 명이 그 표절 시비에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표절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길까요? 이게 여러분들은 쟤네는 표절을 해서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요거를 지우고 할게요. 표절 해가지고 이건 나쁘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나쁘고 좋고 나쁘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이거를 떠나야 실제로 두뇌가 사고의 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표절을 사람들은 나쁘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게 결과적으로는 나쁜 걸로 되죠. 어떤 때 나쁘냐? 이걸 통해서 내가 이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죠? 내가 논문을 표절을 했는데 그걸로다가 뭐 취직을 하는데 썼다.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논문을 쓰고 나면 그 논문들, 저도 논문 발표를 해봤지만은 그 또 저 쓰고 있는 논문도 있긴 하지만은 그 논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써놓고 발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내 생각을 외부에다 내놓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감수를 해야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은 논문을 읽어가면서 비판을 조목조목해요. 그런데 논문을 읽어가면서 비판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게 뭐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누군가 이미 알려진 거 있죠? 이미 잘 알려진 내용, 이것을 기반으로 써놓으면은, 그러면은 굳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걸 비판을 하지 못해요. 왜? 이미 알려진 사람, 잘 알려진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그 분야에서 힘 있는 사람이 쓴 내용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이 자기 거를 표절하는 그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르지만은 그거는 이제 두뇌의 능력의 문제지만은 어쨌든 이미 잘 알려진 내용, 누가 뭐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 썼던 내용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쓴다든가 이러면은 내가 시작을 하는데 일단 기본 선이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또는 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썼다, 아니면은 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썼다, 뭐 저희 뭐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썼다, 아니면은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썼다, 이런 식으로 누가 썼다를 기반으로 해서 시작을 하면 잘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비판이 적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끔은 또 이런 경우가 이제 주로 시작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용을 하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인용을 하죠. 그런데 표절 시비로 넘어가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딱 들었을 때 이게 잘 알려진 내용인 것 같으니까 이거를 뭐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복사해서 붙인다 그러죠. 복사해서 붙이기.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를 뜻하냐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게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눠요. 물론 자잘하게 다 바뀔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쓸 능력이 안 돼서, 내가 진짜로 능력이 안 돼서 저 사람의 것을 읽고 그거를 갖다 짜집기 해가지고, 예전에 한국에서 글 쓸 때는 짜집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짜집기를 해가지고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짜집기를 해가지고서 올려놓으면 시간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내 것이 아닌 것을 짜집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요거는 글 쓰는 것 들어가면 이제 제가 글 쓰는 방법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또 다룰 테니까 지금은 자세하게 안 이야기는 안 할게요.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짜집기를 해서 내놓는데 이게 하다 보면 내성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짜집기를 했는데 가끔 비슷한 게 나와도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이 안 보고 굳이 이걸 제 문제 삼지 않는구나. 그러면은 복사를 하는 게 점점 세져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이 글이든지 음악이든지 비슷해지죠. 예.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이 경우는 말 그대로 두뇌 능력이 안 돼가지고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이제 남의 걸 갖다 빌려다 쓴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창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짜집기는 더 힘들어요. 창작보다 짜집기가 더 힘든데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다음으로 또 하나의 이거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의 글을 읽든가 막 이러면은, 글을 읽든가 음악을 들었던가 아니면은 그림을 보고 나서 딱 했는데 이게 너무 강렬한 거예요. 너무 강렬하게 내 머릿속에 딱 들어와요. 와, 이게 대단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모든 것에 그것들이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져요. 비슷하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두뇌의 생각이 비슷한 것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같아져요. 네. 그래서 이게 집단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왜 가끔 가다가 보면은 왜 이런 경우 있죠? 특히 이제 정당에서 뭐 정치인들이 좀 많이 이 표면에 나오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딱 보면은 집단 이성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가? 아무튼 저는 단어는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단체에 속해 있을 때 그 단체에서 하는 것들이 내가 와, 이렇구나 그러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위에 이제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야,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라고 주장을 하면 내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똑같은 걸 밖에 나가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욕을 할 수 있을까요? 나쁘다고? 욕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의 두뇌가 이미 세뇌가 된다 그러죠. 세뇌가 되듯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에 갇혀가지고 그 이외의 것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희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든 누구든 간에 이 사람들이 유희열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해명을 할 때 제가 읽은 기사에서는 해명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자기가 영향을 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 이 사람은 유희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사고의 틀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 표절시비에 걸린 그 사람의 사고의 틀에 갇혀서 그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가는 쪽으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머리가 한마디로 고정이 돼 버렸다.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돌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경우 모두 남의 것을 복사를 한다, 능력이 안 돼서 그랬던, 아니면 영향을 많이 받아가서 가던, 결국에 가서는 나는 생각할 줄 모르는, 나는 나만의 표현을 할 줄 모르는, 나만의 생각을 할 줄 모르는 그런 내 머리는 이미 돌이 됐습니다를 알리는 그러한 하나의 이 광고를 하는 그러한 하나의 제 뭐라 그럴까요? 표식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분이 좀 지났으니까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 내용들을 조금 잘 보셔야 그래야 이제 수학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할지도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예요. 수학뿐만 아니라 이 글쓰기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할 텐데 그때도 얘기 나오고 똑같은 얘기 그대로 나옵니다. 어쨌든 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